6일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진표가 이제 완성이 됐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9곳에서 승리하겠다 목표를 세웠는데요. 역시나 수도권이 승부처가 될 걸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톡쏘는 정치에서 짚어봅니다. (6일) 지방선거가 꼭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7곳 광역단체장 대진표를 확정했는데요. 양당은 정권 견제론과 야당 심판론을 앞세워서 전의를 다졌습니다. 철저한 반성을 다져서 혁신 지방자치로 국민께 다가가겠습니다. 자치분권의 확대, 지역 대전환으로 골고루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불안한 윤석열 정권의 독선부터 지방자치와 민생을 지키겠습니다. 민심을 저버린 입법 쿠데타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완전하게 박살나는 지민완박으로 결론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민주당의 폭거는 꼭 큰 대가를 치를 것이고 이번 지방선거가 그 첫 번째 심판의 장입니다. 지난 지선에선 민주당이 광역단체장 14곳을 차지하며 싹쓸이 완승을 거뒀었죠. 이번 선거를 앞둔 양당의 목표치 똑같이 9곳을 제시했는데요. 결국 수도권에서 승부가 갈릴 걸로 보입니다. 현재 수도권 지역 판세 먼저 서울부터 살펴볼까요? 현 시장이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민주당 송영길 후보를 다소 여유 있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송 후보 입장에선 분발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컷오프 위기 등 우여곡절을 끝에 출발점에 선 송 후보, 이제 시작이다 역전을 자신했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단순히 오세훈 후보만의 경쟁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공화국 정부에 맞서 시민의 인권과 민주주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한판 승부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 후보의 지난 시장 1년을 혹평하기도 했는데요. 한마디로 겉멋만 부렸다는 겁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1년 기간이 짧기는 합니다만 특별하게 보여준 게 없고 계속 화려한 그림만 지금 계속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 후보 입장에선 할 말이 많을 듯 싶습니다. 지난 1년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 서울시의회에서 관계가 좋지 못했죠. 민주당이 시의회 절대 다수 의석과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24개 구청장 자리를 차지하는 등 뭐 하나 녹록치 않은 업무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내놨던 공약을 정상적으로 이행 중이다. 역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제 공약에 대해서 189개 모두가 정상 이행 중이라고 평가 내린 것을 보았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에 제동을 걸고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과정을 우리는 모두 지켜봐 왔습니다. 그럼에도 단 하나의 공약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 후보는 이번 지선을 염두에 두고 1년이 아닌 5년짜리 시정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번 선거의 슬로건 공정도시 서울, 이미 지난해 9월 일찌감치 선을 보였습니다. 서울이 하면 세계적인 표준이 되는 그런 도시, 그리고 누구라도 똑같은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좌절이 없는 그런 공정의 도시, 그런 서울이 이제 다시 띱니다. 이 공정이란 단어, 윤석열 정부의 키워드가 됐죠. 새 정부와 호흡을 맞춰 새로운 서울시정을 힘있게 이끌어가겠다는 구상입니다. 한마디로 여당 프리미엄을 누려보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전가의 보도가 됐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도 여전히 호재란 입장입니다. 반면 송영길 후보는 더 이상 부동산 문제가 발목을 잡진 않을 거다, 희망 섞인 예측을 했는데요. 지난번 4.7 보궐선거 때 이미 우리 민주당을 심판을 한번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또 한 번 했잖아요. 세 번째까지 송영길을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심판 받을 만큼 받았다는 겁니다. 과연 시민들의 생각도 같을까요? 수도권 유권자들, 이번 지방선거의 역점 과제로 부동산 정책을 첫 손에 꼽았습니다. 특히 서울 시민은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송 후보는 이 부동산 문제 민주당도 해결할 수 있다 강조를 했는데요. 세법을 개정할 수 있는 힘이 민주당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양도세 관련이나 종부세 관련한 이 법을 완화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종부세 1인 1주택은 사실상 폐지시키자.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왜 그럼 그동안 실행에 옮기지 못했냐? 물음표가 따라 붙을 수밖에 없겠죠. 정책은 신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서울 시민들의 마음을 얼마나 움직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경기도 판세도 살펴볼까요? 민주당 김동연 후보 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말 그대로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서로를 향한 공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죠. 윤석열 아바타론을 꺼내들었던 김동연 후보, 여기에 디테일을 입히기 시작했습니다. 당선자의 아바타 대변인으로 활동을 했을 뿐이지 본인이 주체가 돼서 한 일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은혜 후보를 놓고 뭘 했느냐를 놓고 따지고 비판할 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럼 경기도지사는 입으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얼굴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지로 해내는 게 아니고 도지사는 얼굴로 하는 게 아니다. 콘텐츠가 없다고 직격을 한 겁니다. 반면 본인은 실력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다는 입장이죠. 맞춤형 아바타를 준비했습니다. 지지자들이 만들어준 캐릭터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똑부입니다. 그동안에 일했던 경험과 또 이 경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형상화시켜준 것 같아서 그 지지자들이 지은 별명은 이걸 들었습니다. 감사하죠. 똑똑한 부엉이처럼 현명하게 보고 문제 찾아내고 해결하는 방법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윤석열 아바타 공세에 김은혜 후보는 대장동 저격수 이미지로 맞불을 놓고 있죠. 이번 경기지사 선거는 김은혜 대 이재명의 대결이란 겁니다. 이른바 윤심 논란에 대해선 Why not? 정면 돌파도 꾀했습니다. 경기특별도 수준의 주민분들의 삶을 복원하고 또 삶의 질을 개선한다면 이건 대통령 당선인과 서울시장 국토부 장관까지 하나로 통할 수 있는 원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밀린 경기도의 숙제를 확실히 해결하는 윤심이라면 저는 적극적으로 요청할 생각입니다. 김동연 후보의 자랑이죠. 행정 경험도 평가절하했는데요. 부동산 정책의 실패자일 뿐만 아니라 이른바 세금 폭탄의 원흉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경기도지사는 금융위원장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건보료 인상, 건보료에 따라오는 60여 개의 준조세 성격들은 그 당시에 공시지가와 관련한 로드맵을 발표한 순간부터 줄줄이 따라 올라갔습니다. 일기 신도시 분들의 집값 고통 그리고 세금 고통이 김동연 부총리가 발표했던 그 로드맵 이후였죠. 김동연 후보도 즉각 반격에 나섰는데요. 공시지가 현실화는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였다는 겁니다. 관련 부담이 늘어난 건 부동산 가격 상승이 원인이다. 선을 그었습니다. 영국의 4분의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보유세 실효율은 부동산 특히나 가수요, 또 자산 불평등 원인이 되기 때문에 가야 될 방향이고 번지수를 조금 잘못 짚은 것 같아요. 공시가격 현실화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게 아니고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에 이 부담이 증가된 측면이 있지요. 부동산 정책 관련 논란, 경기지사 선거에서도 주요 이슈가 될 듯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 지역 판세 살펴볼까요? 전직 시장인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현직 시장인 민주당 박남추 후보를 오차 범위 안에서 5.2%포인트 앞선 상태인데요. 정의당 이정미 후보의 지지율 5%가 눈에 띕니다. 인천 지역 선거는 물론 수도권 선거 승패의 키가 될 수 있는 지지율 수치죠. 민주당 입장에선 후보 단일화를 타진해 볼 수도 있을 듯한데요. 다만 정의당 입장에선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듯합니다. 단 한 명의 구의원이 각 지역에 들어간다면 저는 국민들의 삶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인천시장 선거를 통해서 인천 지방선거를 이끌면서 각 구의회에 정말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캐스팅 보트로서 인천의 정의당 구의원들을 각 구의회에 진출시키는 거,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까지는 아직 한 달이란 시간이 남았습니다. 검수 완박 충돌과 인사청문회 전국, 여기에 새롭게 들어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지지율 추이까지 현재의 민심 동향
언제든 흔들릴 수 있겠죠. 본 게임은 이제 시작입니다. 현직 의원 7명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백에 도전을 했죠. 자연스럽게 7곳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는데요. 말 그대로 미니 총선입니다. 이 가운데 당연 눈에 띄는 지역이 있죠. 인천 계양을과 성남 분당갑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의 출마설이 돌면서 말 그대로 핫한 지역이 됐습니다. 이 상임고문은 본인의 출마 여부에 대해 일단 말을 아끼고 있죠. 하지만 주변에선 이미 군불대기에 들어갔는데요. 이미 고민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현재 상임고문께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알갱이가 모여서 덩어리가 되기엔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열성 지지자들 사이에선 인천 계양을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단원 게시판에도 이재명을 계양하라 이런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사실 이 고문의 인천 계양을 출마설, 송영길 후보의 서울시장 출마 이야기가 흘러나올 때부터 이미 시나리오가 돌았었죠. 송영길을 서울시장으로 보내고 인천 계양을 해 그러면 이재명 고문을 등판을 시켜서 배지를 달고 8월 전당대에 당권을 먹고 그 다음을 후위를 기약하자. 지역구를 내줘야 하는 송영길 후보, 실제로 명심을 등에 업고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했다는 지적이 있었죠.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비판이 우려됐을까요? 인천 계양을 출마를 콕 집지는 않았지만 어떤 형태로든 활동을 해야 한다며 가능성을 넓게 열어뒀습니다. 지난 대선 때 얻었던 1,600만 표 이상의 득표했던 국민의 마음을 이번 재보궐선거나 지방선거의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같이 참여해야 된다. 이 고문의 인천 계양을 출마설에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제동을 걸었죠. 계양 이런 데 간다 그러면은 뭐 그거는 이재명 후보가 속된 말로 좀 분당에 출마 용기가 없는 거 아니냐. 본인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 성남을 떠나 인천으로 가기엔 명분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이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당선 가능성도 고려 요소이긴 하겠죠. 성남 분당갑 지역, 민주당도 인정한 국민의힘 강세 지역이긴 합니다. 분당갑 출마설이 흘러나오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향해 이런 견제구를 날렸죠. 특히나 이 분당갑, 국민의힘이 너무 강한 지역으로 분류되는데요. 이 또다시 침대 공천하겠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쉬운 선택을 하는 게 안철수 대표 본인에게도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안 위원장 실제로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안 위원장의 측근인 인수위 김도식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은 지방선거 지원 방식을 본인의 직접 출마도 포함해서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윤석열 당선인의 특보인 박민식 전 의원이 분당갑에 추사파를 던지면서 유인심이 이미 결정된 게 아니냐 뒷말도 나왔는데요. 주말 사이에 박민식 전 의원이 이제 출마선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또 하나의 윤심 아니냐라는 또 해석이 가능한 여지가 생긴 거예요. 오늘 윤 당선인 측이 어제 안철수 위원장을 직접 만났다고 밝히면서 정리가 됐습니다. 출마 여부를 타진한 걸로 보이는데요. 안 위원장이 김은혜 후보와 같이 나가서 기초단체장들을 많이 당선시켜주면 좋다. 그린라이트를 켜줬습니다. 사실상 안 위원장의 결심만 남은 셈입니다. 그거 다 밝혀야 되나요? 안철수 위원장께서 자신의 그 정치적 진로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죠. 제가 왈가왈부하는 거는 그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천 관련 사항은 당대표 권한이란 점을 강조해왔죠. 이준석 대표는 내심 불쾌감을 드러냈는데요. 당선인 측에서 어떤 분이 그렇게 뭐 실제 사실로 확인되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익명으로 그렇게 나서고 아니면 또 본인이 당과 상의하지 않은 일을 그렇게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대표의 생각과 달리 벌써 윤 당선인 측과 안 위원장이 전략공천에 뜻을 함께 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이 대표가 강조했던 경선 우선주의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요? 오늘의 톡소는 한마디 이 대표의 말로 정리합니다. 유승민 의원 꽃가마 안 태워드렸고 못 태워드렸습니다. 어지간하면은 경선 상황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